네어이 차 할부 2,800만 원. 내일까지 일시불로 내라. 아니면 차 압류한다. 시어머니가 자동차 회사 대표라고요? 그럼 제 차도 VIP 카드도 다 시어머니가? 여보세요? 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레미안 아파트 정문 앞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62세 박영숙은 낡은 자전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체인이 빠진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다. 20년은 좋게 됐을 법한 녹슨 자전거. 페달은 삐걱거리고 안장은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여놓은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영숙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익숙한 듯 자전거를 살피며 체인을 다시 끼우려 애쓰고 있었다. 시어머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30대 중반의 며느리 최수진이 명품 핸드백을 팔에 낀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파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수지는 주변을 휙휙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실제로 아파트 정문을 오가는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특히 방금 벤치에서 내린 801호 부인은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체인이 빠졌네. 곧 고칠 수 있을 거야.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다시 자전거를 만졌다. 그녀의 손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아니, 시어머니, 왜 이렇게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차도 있으시잖아요. 차는 환경오염도 심하고 운동도 안 되잖니. 자전거가 딱 좋더라고. 환경오염이요? 시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아파트가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 데서 이런 고물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창피? 자전거 타는 게 왜 창피하니?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고급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어제도 1504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댁 시어머니, 자전거 참 오래 타시네요. 차 없으세요? 라고요. 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영숙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무릎을 탁탁 털고는 다시 자전거 체인을 살폈다. 수진아,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나는 이 자전거가 좋으니까 타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체면보다 실속이 중요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려고 하지, 속은 영 빈 경우가 많더라고. 수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아서였다. 실제로 그녀가 타고 다니는 수입차는 5년 할부로 산 것이고 손에 든 명품 핸드백도 카드 할부로 구매한 것이었다. 아니, 시어머니는 왜 맨날 저를 가르치려고만 드세요? 전 그냥 시어머니가 좀 더 멋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멋있게? 이게 딱 내 스타일인데. 영숙은 드디어 체인을 제자리에 끼우는데 성공했다.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안장에 올라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수진이 다시 불렀지만 영숙은 이미 아파트 정문을 벗어나고 있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페달을 밟으며 멀어져 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마치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방금 지나가던 1204호 사모님이 킥킥 웃으며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수지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왜 하필 우리 시어머니만 저러시는 거지?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고급차 타고 다니시던데.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 7시 남편 박민준이 퇴근했다. 40대 초반의 민준은 대기업 과장으로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월급으로는 이 집의 대출금과 수진의 과소비를 감당하기 벅찬 게 현실이었다. 당신, 오늘도 엄마가. 수진은 현관에서 민준을 맞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자전거 체인이 빠진 일, 아파트 사람들이 쳐다본 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는지를. 민준은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검소하신 분이니까. 검소한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하시잖아요. 자전거 좀 새 걸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차를 타시든지. 우리가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엄마는 자기 돈으로 사신 자전거니까 본인 마음이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1504호 사모님이 제게 얼마나 비꼬듯이 말했는지 알아요? 요즘 환경운동이 유행이긴 하죠라면서요. 완전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민주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를 켰다. 수진의 불평은 이미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듣는 레퍼토리였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엄마한테 차 사드릴까? 당연하죠. 제발 차 좀 사드려요. 중고차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자전거는 그만 타시게 해요. 민주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에게도 어머니의 자전거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회사 동료들이 너희 엄마 자전거 타고 다니시더라? 라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 진짜요? 꼭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도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생각하는 창피한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낡은 자전거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영숙은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선 고급차들. 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대의 수입차. 며느리 수진이 타고 다니는 차였다. 과소비. 언제까지 저렇게 살려고. 영숙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체면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녀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전거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 그 자전거는 영숙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삶의 철학이었고, 가르침이었고, 시험이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주말 오전 레미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여느 때처럼 고급차들로 가득했다.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영숙은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장바구니를 챙기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감자, 양파, 시금치. 모두 할인 코너에서 산 것들이었다. 어머, 박 여사님.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1504호에 사는 김혜란 여사였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였다. 그녀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숙은 짧게 인사하고 자전거에 장바구니를 걸었다. 하지만 혜라는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도 자전거로 장 보러 가셨어요?
참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차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데. 혜란의 말투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자전거를 타시다니. 환경운동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긴 하던데.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근데 박 여사님, 며느님은 좋은 차 타시던데? 수입차였죠? 벤츠인가? 혜란의 눈빛이 반짝였다. 영숙은 내심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뻔했다.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한 거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박 여사님 차는 따로 있으세요? 혹시 주차장 다른 곳에? 차 없어요. 필요 없어서. 순간 혜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동정과 우월감이 교묘하게 섞인 표정이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참. 다음 주에 우리 아파트 부녀회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꼭 오세요. 다들 벤츠 타고 오시던데 박 여사님도. 아, 자전거 타고 오셔도 되죠. 지하 주차장 한쪽에 세워두시면 되니까. 혜란은 킥킥 웃으며 자신의 아우디 쪽으로 걸어갔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자전거에 올라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801호 박명자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부유한 집 중 하나에 살고 있었다.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다. 어머, 박 여사님. 오늘도 자전거시네요? 명자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신기해하는 투였다. 마치 동물원의 진귀한 동물을 보는 것 같은. 네, 편해서요. 근데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괜찮으세요? 차가 있으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운동 생각하면 오히려 좋죠. 아, 참 대단하세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겨울에 자전거 타는 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이미 2명의 부인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영숙을 보자 순간 대화를 멈췄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15층에서 명자가 내렸다. 영숙이 18층 버튼을 누르자 남은 두 부인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1804호 시어머니래. 맞아. 며느리는 수입차 타고 다니는데 시어머니는 저렇게.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18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그 수군거림은 계속됐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 거실에서 명품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다. 새로 나온 핸드백을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시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장 봤어. 영숙은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가며 채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감자는 싹이 조금 나 있었고 양파는 크기가 들쭉날쭉했다. 모두 할인 상품들이었다. 수진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다. 시어머니,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 1504호 사모님 만나셨죠?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게 좀 특이하다고. 영숙은 감자를 씻으며 대답했다. 특이하면 특이한 거지.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 혜란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박 여사님 며느리 맞으시죠? 시어머니가 환경운동하세요? 라는 비꼬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아,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저도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무시당하고 있다고요. 영숙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수진을 돌아봤다.
내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그렇잖아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고급차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만 낡은 자전거 타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만이지. 내가 남들 시선 신경 써가면서 살아야 해? 하지만, 수진아,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너는 지금 거칠애에만 신경 쓰고 있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만 중요하지. 내가 왜 자전거를 타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니? 환경 때문이시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검소함이야.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에 돈 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이란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실제로 그녀는 최근 몇 달간 카드값이 걱정될 정도로 쇼핑을 했다. 시어머니는 절 가르치려고만 하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너희 부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할부로 차 사고, 카드로 명품 사고, 민준이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어? 그건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수진아, 너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 영숙은 다시 감자를 씻기 시작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지? 우리 카드값을? 설마.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수지는 곧 그 생각을 털어냈다. 아니야, 그냥 추측일 뿐이야. 시어머니가 무슨 수로 알아?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차 한 대 사드릴까요? 영숙은 국을 떠먹다 말고 아들을 봤다. 차는 왜? 엄마가 자전거 타고 다니시니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중고차라도 괜찮으시면. 민준아.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너 지금 무슨 돈으로 차를 사려고?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요. 모아둔 돈? 너희 집 대출금 다 갚았니?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아직. 카드값은? 민준아, 내 형편에 나한테 차 사줄 여유 없어. 내 가정부터 제대로 챙겨. 알았지?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밥을 먹는 둥마는 둥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폈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에서 나지막이 대화를 나눴다. 당신, 시어머니가 우리 카드값 아시는 것 같아. 설마.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대놓고 말씀하셨어. 할부로 차 샀다고, 카드로 명품 산다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원래 눈치가 빠르시긴 해.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차 사드리겠다는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되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수지는 이불을 확 끌어당겼다. 걱정은 무슨. 그냥 당신네 가족은 다 구두쇠인 거야. 뭐라고? 시어머니 보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체면이라는 게 없으세요? 그건 전 이제 지쳤어요. 아파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당신이 해결해요. 알았죠? 수지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시각 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한 자동차 수입 대리점의 경영 보고서가 떠 있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숫자들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때가 곧 오겠구나. 월요일 아침 레미안 아파트 입구는
출근하는 주민들로 붐볐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자동차 전시장을 연상케 했다. 영숙은 여느 때처럼 낡은 자전거에 올라타 정문을 나섰다. 오늘은 동네 경로당에 가는 날이었다. 매주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녀의 작은 낙이었다. 어머, 박 여사님. 또 혜란이었다. 그녀는 요가복 차림에 명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헬스클럽에 가는 모양이었다. 오늘도 자전거시네요? 추운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나저나 박 여사님, 다음 주 부녀회 모임 오시죠? 이번엔 특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어요. 1인당 15만 원인데 괜찮으시죠?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15만 원이요? 네. 좀 비싸긴 한데 우리 아파트 수준에 맞춰서요. 다들 흔쾌히 오케이 하셨어요. 박 여사님도 오시죠?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아, 참. 레스토랑 발레 파킹도 되니까 차 가져오세요. 아, 박 여사님은 자전거시니까. 혜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차로 향했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친구 3명이 이미 와 있었다. 이순자, 김영희, 정미숙 모두 영숙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었다. 영수가 왔어? 순자가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곧 그녀의 시선이 창밖에 세워진 자전거로 향했다. 너 아직도 그 자전거 타고 다녀? 새 거 하나 사지 그래. 이게 편해서 익숙하기도 하고. 어머, 영숙이 그 아파트에 산다며?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자전거를. 영희가 끼어들었다.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아파트가 뭐가 중요해? 자전거 타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 시선이 좀 그렇잖아.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한데? 나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영숙이 말이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속은 텅 비었잖아. 영숙이가 현명한 거야. 그래도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며느리는 어때? 뭐라고 안 해? 영숙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매일 잔소리지. 차 사라, 자전거 버리라. 그럼 한번 들어줘. 며느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 체면이 밥 먹여줘? 영숙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 요즘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얘네가 돈을 너무 함부로 써. 할부로 비싼 차 사고, 카드로 명품 사고. 민준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지. 말을 해도 안 들어. 오히려 나보고 구두쇠라고 하더라고. 친구들은 혀를 찼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봐. 영수가 내가 좀 단호하게 나가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언제 어떻게 진실을 알려줄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차 한 대 사드리고 싶어요. 민준아, 저번에도 얘기했잖니. 내 형편에. 알아요. 하지만 엄마,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파트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무시? 자전거 타는 게 왜 무시야? 그게 다른 집들은 다 고급차를 타고 다니니까 엄마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창피하니? 침묵이 대답이었다. 영숙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나는 이 자전거가 좋아. 돈 문제가 아니야. 이해해. 하지만 엄마. 그리고 말이야. 너희 부부부터 제대로 해. 차 살 돈 있으면 대출금부터 갚아. 알았지? 엄마는 왜 맨날 우리 경제 사정을 문제 삼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은 거의 화를 내는 적이 없는 아이였다. 민준아,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맨날 우리 돈 쓰는 것만 감시하시잖아요. 감시가 아니라 걱정이야. 너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은 됐어요. 엄마나 엄마 자전거나 신경 쓰세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영숙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 아들 부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받는 사람은 그녀의 회사 비서실장이었다. 김 실장, 나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네, 사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차 할부 내역 다시 한번 확인해. 네. 현재 2년 반 남았고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백화점 VIP 카드 명의는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정지 가능합니다. 좋아. 일단 대기하고 있어.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실행하도록.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은 영숙은 창밖을 내다봤다. 아래 주차장에 수진의 수입차가 보였다. 그 차는 사실 영숙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입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이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수요일 오후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새로 나온 명품 핸드백을 구경하러 온 것이다. 라운지에는 그녀처럼 한가한 주부들이 여럿 있었다.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1204호에 사는 윤미라가 다가왔다. 그녀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다. 언니, 또 쇼핑하셨어요? 에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수진 씨도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저는 그냥 구경만. 어머, 왜요? 수진 씨도 여기 VIP 회원이시잖아요. 마음껏 사야죠. 수진은 애매하게 웃었다. 사실 그녀의 카드 한도는 이미 거의 다 찼다. 이번 달 카드값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다. 남편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참, 수진 씨. 다음 주 부녀회 모임 오시죠? 15만 원인데. 아, 그거요. 저도 가고 싶은데. 왜요? 혹시 돈 문제예요? 에이, 수진 씨네는 형편 되시잖아요. 수입차도 타시고.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형편이 되다니. 그 차는 5년 할부로 산 것이고 매달 카드값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날 일정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꼭 보자고요. 미라가 떠난 후 수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라운지의 다른 주부들은 모두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도 저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수지는 핸드백 매장으로 향했다. 새로 나온 가방이 눈에 띄었다. 가격표를 보니 350만 원. 망설이다가 결국 카드를 꺼냈다. 포장해 주세요. 네, 고객님.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할부요 6개월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번 달 카드값이 이제 850만 원이 됐다. 민준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은 쇼핑백을 서둘러 방으로 가져갔다. 수진아, 또 쇼핑했니? 아, 네. 조금. 요즘 카드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괜찮아? 수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어떻게 아세요? 알 수 있지. 택배가 매일 오잖니. 수진아, 말해줄게. 돈은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쉬워. 하지만 그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큰일 나. 시어머니는 맨날 그런 말씀만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제가 돈 쓰는 거에만 관심이 많으세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용돈도 주시고 선물도 사주시던데. 나도 처음엔 용돈 줬잖니. 그런데 넌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더라고. 그건 수진아, 너는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해. 후회는 무슨 후회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평범하게? 수입차 타고 명품 사고 백화점 VIP 라운지 가는 게 평범한 거니?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수진이 그를 붙잡았다. 여보, 우리 다음 달부터 카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번 달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어. 얼마나? 850만 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850만 원? 미쳤어? 우리 월급이 얼마인데? 미안해. 이번에 좀 많이 샀어. 좀이 아니라 엄청 많이 샀잖아. 당신 정신 차려. 우리 대출금도 아직 2억이나 남았어.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이제 어떻게 하려고.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수지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도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초라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명품 사고 수입차 타면 행복해? 빚더미에 앉아서? 빚더미는 무슨. 지금 그게 빚더미야. 대출금 2억에 카드 대금 매달 수백만 원씩. 이게 정상이야? 부부의 말다툼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다음 날 영숙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며느리 카드 사용 내역 좀 보내줘. 네, 사장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영숙의 노트북에 이메일이 도착했다. 수진의 최근 3개월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명품 매장,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금액을 합산하니 2천만 원이 넘었다. 이런.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 심각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번 주말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금요일 저녁 영숙은 아들 부부를 거실로 불렀다. 앉아봐라. 할 이야기가 있어. 민준과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부터 내가 좀 바빠질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말해두려고. 무슨 일이신데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회사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 회사가 있으세요? 응, 있지. 작은 회사야. 아, 그러시구나. 수진은 별로 관심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아마 작은 가게나 사무실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너희가 쓰는 돈, 이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또 그 얘기예요?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너희 지금 감당 못할 만큼 돈을 쓰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민준과 수지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다음 주에 많은 것이 달라질 거야. 준비해둬.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둘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영숙은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다. 네이비 색상의 고급 정장이었다.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이었다. 시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사 가야 해. 정장까지 입으시고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응,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 영숙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위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경영인의 모습이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오늘 좀 다르신데. 민준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괜찮아. 저녁에 일찍 올게. 영숙은 현관문을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전거가 아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를 수진이 몰래 따라갔다. 시어머니가 정말 차를 타시는 걸까?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영숙은 한 대의 차 앞에 멈춰섰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게 시어머니 차라고? 영숙은 자연스럽게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리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왜 저런 차를 숨겨두신 거지? 그리고 회사는 또 뭐고?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민준을 깨웠다. 여보, 큰일 났어. 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제네시스 타고 나가셨어. 뭐? 민준은 벌떡 일어났다. 제네시스? 엄마가? 응, 지구공이었어. 엄청 고급 차? 그럴 리가. 엄마는 자전거만 타시는데. 나도 방금 직접 봤다고. 그리고 정장까지 입으시고 화장까지 하시고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그런 차를 가지고 있다니.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을까? 회사에 간다고 하셨어.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회사? 엄마가 무슨 회사를?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던 기억.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게. 엄마가 항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셔서. 한편 영숙은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빌딩 이름은 프리미엄 오토 코리아. 수입차 대리점이 입주한 곳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반갑게 맞았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응, 오늘 일정 어떻게 돼?
오전 10시에 독일 본사 관계자 미팅 있으시고 오후 2시에는 신차 런칭 회의 예정입니다. 알았어. 준비 잘 돼 있지? 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수상패와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다. 올해의 여성 CEO, 수입차 판매 1위 대리점. 사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박민준 씨 부인, 최수진 씨 관련 서류입니다. 영숙은 서류를 펼쳤다. 수진의 차량 할부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백화점 VIP 등급 혜택 내역. 이번 주 금요일에 실행하자. 네, 사장님. 그럼 금요일에 할부 계약 해지 통보와 VIP 카드 정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내다봤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숙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편한 옷차림에 자전거 열쇠를 들고. 시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왔어. 오늘 차 타고 가셨죠?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수진이 봤구나. 응, 오늘은 좀 급해서. 시어머니, 그 차는? 그거 예전에 산 거야. 가끔 필요할 때만 타. 그럼 왜 평소에는? 평소에는 자전거가 편하니까. 수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제네시스 지구공. 그거 억대차잖아. 그리고 회사라니. 대체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신 거지? 다음 날 수지는 참지 못하고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혹시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박 여사님요? 글쎄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 말고는 특별히. 시어머니가 어떤 일 하시는지 아세요? 일요?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어제 정장 입고 제네시스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뭐, 제네시스요? 진짜요? 네, 지구공이었어요. 전화선 너머로 혜란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그럼 박 여사님 원래 부자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수요일 영숙은 또다시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다. 이번에는 수진이 공공연하게 물었다. 시어머니, 정확히 어떤 회사 다니세요? 차 관련 회사야. 차요? 혹시 자동차 회사세요? 비슷해. 그럼 시어머니 직책은? 영숙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궁금해? 네. 금요일에 다 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수지는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프리미엄 오토 코리아 고객님의 차량 할부 계약 관련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금일 오후 2시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 지원팀. 수지는 문자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할부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무슨 공지사항일까? 점심때쯤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최수진 고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프리미엄 오토 코리아 고객 지원팀입니다.
고객님의 차량 할부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할부요? 제가 매달 잘 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문제 없으십니다만. 저희 회사 내부 방침 변경으로 인해 고객님의 할부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조기 종료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 자녀 할부금 2,800만 원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차량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었어요. 계약서 제15조를 확인해 보시면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800만 원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마련해요? 죄송합니다만 이는 회사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2,800만 원.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어떡하지? 민준한테 말해야 하나?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후 3시쯤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다. 최수진 고객님,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의 VIP 등급이 금일부로 해지되었다는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VIP 해지요? 왜요? 해당 등급은 박영숙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박영숙님께서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박영숙, 시어머니 명의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 VIP 라운지 이용 및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백화점 VIP 카드가 시어머니 명의였다니.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혜택들이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은 수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차는 회수될 위기고 VIP 카드는 해지됐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녁 7시 민준이 퇴근했다. 수지는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할부금을 일시불로 내라고? 응. 다음 주 월요일까지 2,800만 원을. 미쳤나? 그걸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마련해?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백화점 VIP 카드도 해지됐어. 알고 보니 시어머니 명의였대.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엄마 명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 알았어. 그동안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혜택을 주셨던 거야. 그럼 엄마가 일부러? 두 사람은 동시에 영숙을 바라봤다. 영숙은 자신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오늘도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앉아라. 이제 다 이야기해 줄게. 영숙은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나는 프리미엄 오토 코리아라는 수입차 대리점의 대표야. 네. 20년 전에 작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에서 제일 큰 수입차 대리점이 됐지. 수진과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수진아,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그거 우리 회사에서 판매한 거야. 할부 계약도 우리 회사랑 한 거고. 시어머니가 그 회사 대표라고요? 그래. 그리고 백화점 VIP 카드도 내가 내 명의로 만들어준 거야. 너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럼 그동안 제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 돈으로 산 차를, 내 명의로 만든 VIP 카드를, 그리고 매달 수백만 원씩 과소비를 했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아니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잖니.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미리 말했으면 너희가 정신 차렸겠니? 아니잖아. 너희는 계속 똑같이 살았을 거야.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차 할부 계약도 해지하고 VIP 카드도 없애고. 시어머니, 이제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해. 2,800만 원을 마련하든 차를 포기하든 그건 너희 선택이야.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너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라.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멍한 표정의 민준과 수진만 남았다. 여보, 우리 어떡해? 수진이 울먹였다. 모르겠어. 2,8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 대출은? 우리 신용으로는 힘들 거야. 이미 집 대출도 2억이나 있고. 그럼 차를 포기해야 하나? 그럼 내가 어떻게 다녀? 아파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형편이 이 지경인데. 부부는 밤새 말다툼을 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영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 들어와.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아, 일어나. 시어머니, 제가 정말 반성할게요.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요. 제발. 영숙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다. 수진아, 나는 너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깨닫게 하려는 거야.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영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줄게. 차 할부금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요. 첫째, 오늘부터 명품 쇼핑 금지. 둘째, 카드 사용 한도 월 50만 원으로 제한. 셋째, 매주 토요일마다 나랑 같이 자전거 타기.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았지? 네, 시어머니. 영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월요일 아침 수지는 약속대로 명품 핸드백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가득 쌓여있던 쇼핑백들, 가격표를 떼지도 않고 쌓아둔 것들도 여럿 있었다. 이걸 다 샀었구나.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돈을 썼는지 새삼 깨달았다. 핸드백만 해도 10개가 넘었다. 하나에 최소 300만 원. 합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시어머니. 수지는 거실로 나가 영숙을 불렀다. 이 핸드백들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영숙은 며느리를 돌아봤다. 그래, 팔아서 빚 갚아. 네. 그날 오후 수지는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 가방 350만 원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상태를 보니 한 번도 안 쓰셨네요. 그래도 중고라서 1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150만 원이요? 거의 반값도 안 되잖아요. 중고 명품은 원래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지금 인기가 없어서. 수지는 허탈했다. 3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팔면 1,5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았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집에 돌아온 수지는 영숙에게 물었다. 시어머니, 차 할부금 정말 대신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했잖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기억해라.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요일 영숙은 민준을 따로 불렀다. 민준아, 너도 반성해야 할 게 있어. 저요? 너는 수진이가 과소비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잖니. 그것도 잘못이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엄마. 남편으로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야지.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 돼. 네.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영숙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야.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넣어둔 거야. 지금 잔액이 5천만 원 정도 돼. 민준의 눈이 커졌다. 5천만 원이요? 이걸로 집 대출금 일부를 갚아라. 그러면 매달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야.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잘 살면 그게 내 기쁨이야.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모아둔 어머니.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엄마가 자전거 타시는 거 창피해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거예요? 차도 있으시면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말이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게 아니야. 진짜 행복은 검소하고 소박한 삶에서 나와. 나는 너희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 명품 가방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진짜 가치를 아는 것, 그게 진짜 부자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수진이를 잘 이끌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약속한 대로 수진은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 영숙도 준비를 마쳤다. 시어머니, 정말 자전거 타야 해요? 약속했잖니.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뭐, 자전거 타는 게 창피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도 남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영숙의 낡은 자전거와 수진을 위해 새로 준비한 자전거가 있었다. 이거 제 거예요? 응, 내가 탈 거야.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자전거에 올라탔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예상대로 혜란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어머, 박 여사님, 수진 씨도. 혜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둘이 자전거 타러 가세요? 어머, 참 보기 좋네요. 혜란의 말에는 미묘한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태연했다. 네, 운동도 하고 경치도 구경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잘 다녀오세요. 혜란이 떠나자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이거 정말 창피해요. 수진아,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짜 행복해. 하지만 지금은 창피해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야. 진짜 가치가 뭔지. 두 사람은 한강변 자전거 도로로 향했다.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시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영숙은 페달을 밟으며 대답했다. 20년 전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했어. 처음엔 정말 작은 중고차 매매상이었지.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민준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말해봤자 너희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오히려 더 과소비할까봐 걱정됐고. 죄송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자전거를 탔다. 강변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시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렇지? 자전거 타는 게 나쁘지 않지? 네.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도 예쁘고. 수지는 조금씩 자전거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차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수진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매주 토요일마다. 네, 시어머니. 제가 먼저 나올게요. 영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영숙과 함께 자전거를 탔고 카드 사용도 월 50만 원 이내로 줄였다. 명품 핸드백은 모두 팔아서 카드값을 갚았다. 시어머니,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수지는 스스로 자전거 타는 것을 제한할 정도가 됐다. 오늘은 좀 멀리 가볼까? 남한산성까지. 남한산성이요? 그거 꽤 먼데. 갈 수 있어. 우리 이제 체력 좋아졌잖아.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 아파트를 나서는데 이번에는 혜란이 아니라 801호 명자 여사가 그들을 봤다. 어머, 박 여사님. 수진 씨도 요즘 자전거 자주 타시네요? 네, 운동도 되고 좋아서요. 명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예전처럼 비꼬는 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근데 제가 들었는데 박 여사님이 큰 회사 사장님이시라면서요? 아, 그거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자전거를 타시는 거예요? 네. 자전거가 좋아서요.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저도 한번 타볼까요? 자전거. 정말요? 네. 요즘 운동 부족이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타시죠. 명자가 떠난 후 수진이 말했다. 시어머니, 요즘 아파트 사람들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저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보면 호기심을 가지니까. 두 사람은 남한산성을 향해 페달을 밟았다. 오르막길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저 힘들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정상에 도착하자 숨이 턱까지 찼지만 기분은 좋았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와, 정말 멋지다. 그렇지? 이런 풍경은 차로 오면 못 봐. 맞아요. 자전거로 오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영숙이 직접 싼 김밥이었다. 시어머니, 김밥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게 제일 맛있지. 예전엔 이런 거 귀찮아서 다 사 먹었는데 지금은 직접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진아, 많이 변했어. 네. 예전에는 명품이며 고급 레스토랑이며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사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싶었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진아,
나도 힘들었어.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게 쉽지 않았어. 죄송해요, 시어머니.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진심 어린 화해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요리를? 응. 엄마랑 당신이 자전거 타러 가셨으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맞잖아. 수지는 감동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직접 저녁을 준비한 것이다. 고마워, 여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식사 시간 가족 3명이 둘러앉았다. 예전처럼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엄마, 요즘 회사는 어떠세요? 좋아. 신차 론칭도 성공적이었고. 대단하세요, 엄마. 존경합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열심히 산 거지. 엄마, 저희한테 회사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관심 있으면 주말에 같이 가보자. 2달 후 레미안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15만 원짜리 레스토랑이 아니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간단한 모임이었다. 박 여사님 오셨어요. 혜란이 반갑게 맞았다. 네, 왔어요. 요즘 박 여사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시라면서요? 네,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라니요. 강남에서 제일 큰 수입차 대리점이라던데요. 주변 부인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영숙에게 관심을 보였다. 박 여사님, 그런데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차가 많으실 텐데.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생각하고 일석이조죠.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저희도 자전거 타볼까요? 박 여사님처럼. 좋아요. 같이 타시죠. 영숙의 말에 여러 부인들이 동의했다. 자전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타고 싶어 했다. 박 여사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성공하셨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시다니. 검소한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날 이후 레미안 아파트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명자 여사도, 혜란도, 1204호 미라도. 박 여사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6개월 후 수진과 민주는 빚을 거의 다 갚았다. 영숙이 준 5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았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해서 갚았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 거지. 앞으로도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계속 탈게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어느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영숙의 낡은 자전거, 수진의 자전거, 그리고 민준의 새 자전거. 엄마, 저도 이제 자전거 좋아요. 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도요, 시어머니. 자전거 타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영숙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진짜 가치가 뭔지. 세대의 자전거는 한강변을 따라 달렸다. 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은 맑았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세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정문에서 여러 이웃들이 그들을 맞았다. 박 여사님 가족 같이 저희도 자전거 동호회 만들어요. 저희도 끼워주세요.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다 같이 타시죠. 그날 이후 레미안 아파트는 자전거 타는 아파트로 유명해졌다. 명품 차보다 자전거가 과소비보다
검소함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 그 중심에는 62세의 박영숙이 있었다. 낡은 자전거를 타는 자동차 회사 사장. 그녀는 이제 아파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 그리고 민주는 매주 어머니와 함께 회사 일을 배우며 성장했다. 가족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데서 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낡은 자전거 한 대였다.